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컨셉과 재미있는 스토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캐릭터의 매력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캐릭터들이 매력 있으면 평타 이상을 치기 때문이죠. 특히 메인이 되는 캐릭터는 작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큼 다른 캐릭터들보다 더 돋보이게 설정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지 않은 캐릭터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인기를 얻어 주인공들보다 많은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주인공들보다 인기가 많았던 서브 캐릭터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줄여서 내여기는 하렘물답게 많은 히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애니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주인공을 포함해 대부분 등장하는 캐릭터에서 캐릭터 붕괴가 있다는 것인데요. 메인 히로인이자 주인공의 여동생인 코우사카 키리노의 경우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주인공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다른 친데레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대례만 있고 츠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츠도 우리가 아는 츠이 아닌 막말과 폭력만이 존재하는데요. 그래놓고는 주인공에게 고백받은 뒤로 갑자기 현모양처가 됩니다. 주인공도 멀쩡하진 않은데요. 처음에는 여동생과 여러 히로인을 도와주기 위해 동네방네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동생을 좋아해버리게 됩니다. 서브 히로인인 쿠로네코도 주인공과 키리노의 우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주인공이 여동생에게 고백하자 뜬금없이 우정을 파괴해버리는데요.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더군다나 결말에 나오는 주인공의 정신나간 막장행보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실망하기도 했죠. 작품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 애니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히로인 아라가키 아야세의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캐릭터는 평소엔 착하고 순수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까운 인물들에게 투영하고 그 인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희망을 집착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얀데레인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붕이 엄청난 애니 속에서 유일하게 아야세만 캐붕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더해 성우, BGM, 작가의 삼위일체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켜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에러만가 선생과의 콜라보에서 뽑은 내역이 진 히로인 투표에서 키리노를 제치고 진 히로인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2015년에 열린 국제 사이모의 리그 스텔라 부분에서는 우승을 거두기도 했으며 작가의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여기의 이프 스토리 제작이 결정되었을 때는 첫 번째 주인공이 아야세로 결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데이트 어라이브에서는 토키사키 쿠루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인간에 대한 악의와 살의를 지닌 정령으로 등장했는데요. 등장 당시 불량배들을 잡아먹거나 목표를 이루겠답시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악역으로 묘사가 되었죠. 쿠루미는 흑발의 트윈테일과 시계의 형태를 한 금색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나 쓰였을 법한 고풍스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私シドさんにお願いがありますの。聞いてくださいまして。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간지나는 능력과 섹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보면 그냥 이쁘고 세서 인기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쿠루미는 정신나간 행적과는 달리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걸 남들에게 들키면 부끄러워하는 갯모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쁘고 센데 갯모애까지 있으면 말 다 했죠 뭐. 덕분에 메인 히로인인 야토가미 토카를 위협하고도 남을 정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인기 투표를 하면 반 이상의 확률로 쿠루미가 1위를 했고 애니타운 모에 토너먼트 2분기 여자 캐릭터 부문에서는 우승 후보였던 이츠카 코토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쿠루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피노프 작품 데이트 어 볼릿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캐릭터는 특히 대만과 중국 쪽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에는 칸나 카무이라는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칸나는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인 하얀 드래곤으로 겉으로만 보면 주인공인 토르 못지않은 크기를 자랑하지만 아직 해칠링이라 인간으로 변신하면 초딩이 됩니다. 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조금 특이한데요. 그 이유는 귀엽다는 것도 있지만 글래머 누나들 사이에서 유일한 초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귀여운 디자인, 먹방, 찰떡 보이스, 힐링되는 캐릭터성이 합쳐져 많은 시청자들에게 심정 어택을 했는데요. 특히 1기 2화에서 초콜릿을 받아먹을 때 엄청난 심쿵을 주었죠.
이런 모습들 덕분인지 등장하자마자 팬아트가 대거 업로드되었습니다. 칸나는 등장인물 중 독보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양 팬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내수용 밈을 미친듯이 양산하며 2010년대 후반기를 씹어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기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혼자 어려서 그런지 2차 창작에서는 어른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주제랑 찰떡이 딱 맞는 캐릭터가 있다면 아마 어떤 마술사의 금서목록에 등장한 미사카 미코토일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츤데레의 대표격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코토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예쁘며 착한 데다 다재다능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탑니다. 가지고 있는 초능력도 강력한데요. 작중 등장하는 도시인 학원 도시에서 단 7명만이 존재하는 레벨 5 중 서열이 3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환장하는 요소만 싹 모아서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 덕분인지 미코토는 원작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던 캐릭터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미코토가 주인공인 외전 만화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가 나오기도 했죠. 한창 인기를 끌었을 당시에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압도적인 투표수로 1위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고 라이트 노벨 가이드북인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하다에서는 2010년부터 11년간 1위 9회, 2위 1회, 3위 1회라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놓고 적폐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미친 듯한 인기를 끌었던 램과 메구밍조차 2017년에 각자 2, 3위에 머무를 정도였습니다. 모에 토너먼트에서는 총 74회의 결승을 치렀으며 53개에 육박하는 우승과 21개의 준우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14년 연속으로 매년 1회 이상 우승했던 유일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 인류를 통합한 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참고로 원작은 2022년까지 라노벨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작품입니다. 본편 누게 부수가 1,800만 부, 시리즈 누게 부수는 3,100으로 역대 라이트 노벨 시리즈 누게 발행 부수 2위인 작품이죠. 이 덕분에 미코토의 인기도 엄청났다고 하네요.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통칭 리제로는 갑자기 이세계로 떨어진 주인공이 어쩌다가 여주인공인 은발의 하프엘프 에밀리아와 만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스토리가 주인공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에밀리아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1기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 다루어져 상대적으로 에밀리아의 비중이 램보다 큽니다. 초중반까지만 해도 평범한 서브 히로인의 모습으로 등장해 에밀리아가 진 히로인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애니에는 이런 여주인공은 물론이고 주인공까지 위협하는 미친 존재감을 가진 서브 히로인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램입니다. 램은 하늘색 머리카락을 가진 메이드입니다. 취미는 연극 감상이고 요리나 빨래, 청소, 재봉이 특기이며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고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게 특징인데요. 何がスバル君をそこまで言わせるのかレムには分かりかねますね 겉으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니인 람과는 달리 사석에서 딱히 말이 없지만 실제 성격은 상당히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작중에서는 헌신과 순애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참고로 언니인 람보다 몸매가 더 좋기도 합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주인공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주인공이 램의 신뢰를 얻은 이후부터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도 구하러 가는 헌신적인 모습과 다른 캐릭터들이 전부 주인공을 무시할 때에도 램만 주인공을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화에서 램이 주인공에게 고백을 박아버리며 떡상을 했는데요. だってスバル君はレムの英雄なんですレムはスバル君を愛しています 이 당시 유행했던 게 바로 RMT, 레무링 마지텐시였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한때 이 줄임말이 밈처럼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캐릭터였으니 그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램은 역해 유일의 메이저 모토 그랜드 슬램 기록 보유, 데뷔 최단 기간 여성부 메이저 모토 결승 최다 진출, 역대 여성 캐릭터 중 인기 투표 부문 최정점에 군림하는 엄청난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한창 인기를 끌었을 당시에는 적폐인 미코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에 등장한 후지와라 치카입니다. 이 캐릭터는 번외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그 이유는 이때까지 소개한 캐릭터들과는 달리 메인 히로인이자 여주인공인 시노미야 카구야보다 인기가 적기 때문입니다. 치카는 다른 의미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애니어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도 주역을 맡긴 했지만 자주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였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제작진의 엄청난 푸시로 캐릭터성이 수백만 배로 상승한 캐릭터죠. 뛰어난 작화와 연출, 그리고 찰떡 같은 성우 보정 등으로 인해 별 비중 없는 개그 캐릭터에서 약방에 감초가 되었습니다. かぐやさんのガラケー LINE できないのにこんな話ひどいですよねごめんなさいできないの 이 캐릭터는 3화 엔딩에서 등장했던 캐릭터송과 안녕 화살법 이 단 두 개로 카구야에게 밀리지 않는 인기를 얻었는데요. 캐릭터송은 날리는 치마가 실사 영상 뺨칠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데다 고퀄이었고 전체적인 모습도 아주 귀엽게 잘 나와서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본 애니플렉스 유튜브 채널에 해당 장면이 업로드되었을 때는 조회수가 무려 600만 회를 찍을 정도였습니다. 애니맥스 코리아에서 올린 영상도 2022년 1월 5일 기준으로 600만이 넘었을 만큼 미친 존재감을 뽐냈죠. 한때 공중파에서 등장했을 정도로 유명했던 안녕 하살법은 치카가 고등부 학생의 부실로 처음 찾아온 케이를 보자마자 한 괴상한 인사법인데요.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返し 양손을 여우 모양으로 만든 뒤 안녕 하살법이라고 외치는 이 인사법은 여러 사이트에 퍼지며 많은 패러디를 양산했고 애니를 모르는 일반인들까지 따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인사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니코니코이와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처럼 잠깐 밈화되고 지나가긴 했지만 당시 안녕 하살법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정치인의 현수막, KBS 예능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등장했을 정도였죠. 이 때문에 애니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치카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자매품으로 2기 최종화에서 등장한 바이바이 살법도 있긴 했는데 이건 그렇게 큰 인기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인공들보다 인기가 많았던 서브 캐릭터를 알아보았는데요. 메인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서브 캐릭터보다 서사도 많고 여러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많아서 인기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누르고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것을 보면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